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스텔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사실 다이어그램상에서 팝포스트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바로 분사구문이라는 걸 다뤄볼 건데요. 사실 분사구문은 우리가 뭐 한 번에 쭉쭉쭉 다루려고 하면 다룰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이 분사구문이라는 걸 만들다라는 건 우리가 사실은 절과 접속사 개념까지 만들어 왔던 것을 다시 구의 형태로 돌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구라는 단위의 성격과 절이라는 단위의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부사절이라는 개념, 즉 다시 말해서 종속절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개념도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사 구문은 한꺼번에 쫙쫙 나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 분사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다뤄놨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는 절과 구의 차이가 뭐였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영상 강의 볼 때에는 기본적으로 2번을 듣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한 번은 먼저 눈과 귀로 집중을 해서 듣는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부사절이라는 것부터 한번 부사절이래. 절과 구라는 것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미리 얘기하자면 사실 분사구문이라는 건 문장은 아닙니다. 분사구문은 구 단위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에서 바꾸는 거냐면 사실 이미 절 단위로 만들어 놨던 것, 이미 절 단위로 우리가 완성을 해놨던 어떤 구조를 우리가 다시금 어떻게 바꾸는 것이다? 다시금 구라는 단위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구라는 단위. 그러면 절과 구의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고 1차적으로 절에서 구로 바꾸는 가장 큰 목적은 영어는 간결하고 깔끔한 것을 좋아해요. 즉 make something short and sweet, 아주 깔끔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뺄 건 빼는, 의미는 똑같이 전달하되 뺄 건 빼는 구조로 만들어간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렇다라면 우리가 절이라는 걸 잠깐 우리 귀퉁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실 이미 밑바탕에 나와 있어요. 제가 초반에 여러분이 맨 처음 다이어그램을 정리해서 우리가 다이어그램의 마지막 단계였던 절 접속사가 갔을 때 절과 문장은 한 끗 차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여러분 여기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이 접속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우린 이 주어 동사가 있는 기본적인 파트를 문장 이렇게 부르죠. 하지만 모든 문장에 주어 동사가 하나만 있진 않아요. 지금 여기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주어 2개, 동사 2개, 또 어떤 경우는 뒤에 덧붙어서 막 주어 3개, 동사 3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문장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문장이고요. 이 2개가 만나서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고 이 각각의 덩어리, 주어 동사 덩어리를 무엇으로 부를 거냐? 바로 문장보다 작은 단위인 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절과 절이 만나서 만들어진 문장이야라는 걸 티를 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요 접속사라는 걸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걸 다시 살짝 지우고 그러면 그렇게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위 절이라는 것의 특징은 여러분이 보다시피 주어와 동사가 필요하지만 구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라는 게 필요하지가 않죠. 왜 그러느냐?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it이라는 동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to라는 전치사를 만나고 뒤에 초콜릿이라는 명사를 만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의미가 달라지죠. 이땐 단어 레벨이고 이때는 구 레벨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단어 레벨이 되고요. 이때는 아이고 이쪽으로 좀 당겨서 써볼게요. 이때는 단어 레벨이 되고요. 이때는 구 레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단어와 구의 차이점. 단어가 2개 이상 모이면 구가 될 수 있구나. 하지만 구의 또 다른 전제 조건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의 새로운 의미 덩어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시 구라는 건 무엇이다? 구라는 것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단어와 단어가 모여서 그쵸?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다. 선생님 미안해 여기다 써서 새로운 의미 즉 it이란 녀석은 먹다가 아니라 초콜릿을 먹는 또는 초콜릿을 먹기 위해 또는 초콜릿을 먹는 것이라는 이렇게 새로운 의미 덩어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것은 뭐예요? to와 it과 초콜릿이 모여야지만 만들어낼 수 있는 바로 그 의미 덩어리가 되겠죠. 그래서 구는 주어 동사는 존재하잖아요. 구 단위에는 우리가 시제를 갖고 있는 동사라든지 아니면 그 동사 앞에 오는 주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지만 새로운 의미 덩어리, 반드시 이 단어가 모여야지만 만들 수 있는 의미 덩어리가 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부사절을
절을 구로 돌리는데 모든 절들을 다 구로 단위로 돌릴 수 있느냐? 가능은 합니다. 명사절도 명사 구가 될 수 있고요. 형용사절도 형용사 구는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관계대명사절이 분사구문이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배울 거냐면 어떤 절만 바로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를 분사 구문으로 돌리는 단계까지만 배울 겁니다. 부사절이라는 것을 분사 구문으로 돌리는 단계, 즉 부사의 기능을 하던 녀석이 분사라는 새로운 단위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둘의 공통점은 둘 다 그렇죠. 모디가 되겠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떠올려야 되는 거. 이 부사절은 컨정션의 종류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부사절을 나타내는 컨정션들은 대표적인 게 시간에 관련된 접속사들, 그쵸? 그 다음에 또 조건에 관련된 접속사들, 그쵸? 그 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들, 그리고 또 양보에 관련된 접속사들, 그리고 우리가 동시동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또 접속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접속사들을 가지고 한번 몇 가지만 나열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나타내는 접속사 어떤 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거? 그렇죠.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when, 그 다음 뭐 while, as, before 이런 것들이 있었고, 조건을 나타내는 친구는 그쵸, if와 unless가 머릿속에 떠오를 거고요. 이유를 나타내는 친구들은 그렇죠, because, as, since 이런 친구들이 떠올랐을 거고요. 자, 이것만 적는다고 해서 이것만 다가 아닌 거 알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될 것이보다 부사절의 종류를 알고 있느냐죠. 양보를 나타내는 거, 사실 양보절을 분사구문으로 잘 바꾸지는 않는데 바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양보절은 우리가 그거는 그렇지만이라고 인정하는, 그쵸, although라는 우리 접속사를 썼었죠. although라고 하는, 그쵸. 그리고 동시동작이라는 건 두 가지 사건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while의 의미를 가진 그 while이라는 접속사와 그다음에 이제 and라는 등위 접속사 하나가 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분사구문으로 바뀔 때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그런 접속사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먼저 이 영상에서는 부사절이 분사구문으로 바뀌어가는 과정들을 한번 볼 거예요. 자, 먼저 선생님이 밑에 예문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절에서 구로 바꾸는 것은 무엇이다? 가장 간단하게, 그쵸? 짤막한 것을 가지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문맥상 파악할 수 있는 접속사는 이렇게 과감하게 생략을 해요. 문맥상 파악할 수 있는 접속사는 생략을 합니다. 그냥. 왜? 앞뒤 종속절과 주절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주어인데요. 이 종속절 주어와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가 같을 경우는 우리 이 친구도 반복되는 거니까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략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바로 요 종속절 동사겠죠. 이 종속절 동사는 우리가 일단 시제를 없애줘야 돼요. 즉 마이너스 텐스가 되게 만든다. 왜? 분사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동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시제를 없애줍니다. 시제를 없애서 바로 루트의 형태로 만들어주고요. 우리 분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분사 형태, 바로 현분의 형태로 바꿔줍니다.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He saw me. 날 봤어. 그래서 능동의 의미를 갖게끔 우리 이렇게 현재 분사의 형태로 가장 기본 단위로 바꿔줍니다. 자, 이 경우는 바로 어떤 경우다? 가장 중요한 것, 주절의 동사와 시제가 어떨 때 주절의 동사와 시제가 이렇게 같아요. 둘이 시제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현분위의 형태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sing만 쓰면 끝나나요? 아니죠. 완성해야죠. 그래서 seeing me, 나를 봤을 때, 또는 나를 뭐 보자마자 정도로 해석해도 되겠죠? He ran away. 그는 무엇을 했다? He ran away. 그렇죠. 그는 도망을 갔다. 네, 요게 가장 기본형의 분사구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요번 영상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부사절에서 분사구문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다이어그램 공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when이나 우리 while과 같은 컨정션 첫 번째, 이것을 과감하게 아까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생략한다, 빼버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적을 것 첫 번째, 첫 번째는, 어이구, 미안해요. 첫 번째, 접속사는 무엇을 한다?
접속사는 생략을 한다. 네, 문맥상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접속사를 생략한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우리 주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뭐 할 때만이요? 일치할 때만 생략을 하는 거예요. 일치할 때만 생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같을 때만이요. 둘이 같을 때만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접속사 생략은 기본이고요. 우리가 종속절, 부사절로 바꿔 써줄게요. 종속절이라고 하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부사절 주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언제 얘를 생략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얘를 생략할 수 있는데 언제 생략할 수 있다라고요? 주절 주어와 일치할 때만. 부사절 주어가 주절 주어와 같을 때 이때 이 부사절 주어를 뭐 한다? 부사절 주어를 생략한다. 요걸 밑으로 내렸어야 되네. 오늘 좀 실수가 많아서 미안합니다. 자, 부사절 주어를 생략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동사가 남았죠. 우리 동사는 시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이 친구의 시제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 친구의 이제 시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 친구의 시제가 무엇일 때, 그쵸, 둘의 시제가 일치할 때만, 텐스가 이렇게 같을 때만, 누구와? 주절의 동사와 시제가, 그쵸, 시제가 같을 때만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친구로 가게 되면은 세 번째, 자, 부사절의 동사예요. 부사절의 동사를 바꿔야 분사 구문을 만들 수 있으니까. 자, 부사절의 동사는요, 시제가 어떨 때요? 시제가, 그쵸, 둘이 주절의 동사와 같을 때, 무엇이? 시제가 같을 때만 우리 어떤 형태로 바꿀 수 있다? 바로 동사 원형에, 부사절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형태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형태, 최종으로 나와줘야 되는 형태는 시제가 같기 때문에 자, 여기서 최종으로 나와주는 형태는 이렇게 부사절 동사 원형에다가 우리 이렇게 ing 현재 분사 형태로 만들어주고 그 뒤에 나머지 요소들은 전혀 바꿈 없이, 즉 주절도 전혀 바꿈 없이 그대로 써준다라는 게 가장 큰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기계적으로 바꿀 수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독해면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이렇게 생긴 구조, 이렇게 주절, 문장 앞에 ing가 들어가 있는 콤마가 찍혀 있는 형태가 나온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 이렇게 원래 문장 앞에 콤마가 찍혀서 오는 건 누구만 가능하다? 그쵸? 부사만 가능해요.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만 가능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부사의 기능을 했던 자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에서 독해에서 해석할 때에도 이 자리는 접속사를 넣은 분사의 형태로 이제 해석을 해주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더 봅니다. 2번 볼게요. If you turn to the left, 네가 왼쪽으로 꺾으면 you will find a convenience store. 너 편의점 하나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이게 왜 여기에 이제 예문으로 나왔느냐? 바로 if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전에 어떻게 배웠었냐면 if라는 조건절 또는 시간 부사절, 조건 부사절 배웠었죠. 그렇죠? 이 친구들은요. 잘 보세요. 지금 시제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종속절 시제는 현재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 주절 시제는 뭐처럼 보입니까? 그쵸? 미래가 되어 있죠? 얘네 그럼 둘이 시제가 다른가요? 아니에요. 둘의 시제가 같죠? 우리 그 말 기억납니까? 조건절, 즉 이 조건 부사절과 시간 부사절을 이제 when과 if가 대표하는 것인데요. 자, 이 친구는 주절이 이렇게 무엇으로 되어 있으면, 그쵸? 미래 시제이면, 자, 이 친구는 반드시 무슨 시제? 현재 시제로 쓴다. 왜? 이미 if라는 것에 무엇이? 미래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친구는 이미 미래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미래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또 쓸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즉슨 if절 자체도 의미 자체는 무엇이다? 미래라는 거죠. 즉 문장에 보이는 시제는 현재지만 원래 시제는 무엇이 된다? 그쵸? 의미 시제는 바로
미래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엔 시제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분사구문으로 한번 바꾸는 연습을 해볼게요. 그럼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다? 그렇죠. 우리 접속사 먼저 지우기로 했었죠. 접속사 먼저 생략하고요. 자, 두 번째, 주절 주어와 종속절 주어가 같을 경우 같네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종속절 주절 주어를 지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시제, 동사 시제 살펴보는데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 친구 생긴 건 현재 시제지만 미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둘이 결국엔 같은 시제이기 때문에 turn이라는 동사 원형, 시제를 없앤 turn이라는 동사 원형 쓰고 이걸 현재 분사 구문으로 바꿔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turning to the left. turning to the left. 네가 만약에 왼쪽으로 꺾는다면 너는 편의점을 찾게 될 거야 라는 구조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예문까지 이렇게 시제 조심할 것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우리 영상 쉬어가는 동안 반드시 뭐 하라고? 그렇죠. 마인드 매핑 하면서 절과 구의 차이점이 무엇이었고 그 중에서 절과 구로 바꿀 때 어떤 부분들을 생략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고 그 다음 필기를 하면 좋겠어요. 자, 영상 듣느라 수고했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